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RLC와 임피던스, RLC와 이상차, RLC와 역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하는 강의는 이미 앞선 여러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앞선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여러 개 영상을 보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발전기, 변압기, 모터는 코일 덩어리입니다. 지금 여기 모터가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모터고 이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모터에서 발생되는 속력을 감속해주는 감속기죠. 여기 축이 보이는데 이 노란색 안쪽에 축이 보이는 축을 통해서 펌프 같은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위만 못한데 이 부위를 분해해서 이렇게 고정자 보다의 고정자와 회전자로 분리해서 놓은 겁니다. 이 공간 안으로 이 회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 공간 안으로 회전자가 들어가서 이 전선 보이죠?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이 공간에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속 파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속 파이가 출현하게 되면 L 성분, 인덕턴스 L 성분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LI, 여기에 흘려주는 전기의 전류 I는 전류입니다. 전류. 다음에 N파이는 여기에 총 감긴 그 코일 권선 수고, 그리고 N파이를 함으로써 여기에 총 발생된 자속량이 이 N파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자속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런 전류가 흘러야 되고 이런 공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속 파이가 이 공간에 나타나 가지고 그 자속 파이에 의해서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돼서 감속기를 통해서 여기 연결된 펌프에 그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 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발전기, 변압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기, 변압기도 되네 완전 코일 덩어리입니다. 코일 덩어리. 변압기는 에너지 이송, 에너지 분배한다고 해야 되나? 에너지 이송에 사용되는 거죠.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낮춰서 이송한다든지 또는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변환해서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변압기고요.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러한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에서도 자속 파이가 만들어져야 발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고, 변압기는 에너지를 이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인덕턴스 L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흔히 RLC를 방해꾼,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방해꾼, 저항하는 저항꾼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약간 악성분으로 선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악의 소자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L 성분은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모다가 회전해야 되고, 변압기가 에너지를 이송해야 되고, 발전기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신호 처리 효료에서 카패시터, 보이죠? 카패시터. 콘덴서라고 하기도 하죠. 콘덴서는 한국에서는 콘덴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겁니다만, 외국
사람들은 카패시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카패시터. 여기 카패시터 C에서 나타나는 상수가 카패시턴스 C죠. 카패시턴스 C. 이걸로 이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로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C. 이런 것들이 신호 처리 회로, 그러니까 뭐 압력 컨트롤러 있습니다. 압력을 센싱을 해서, 압력값 센싱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컨트롤러. 시중에 판매합니다. 이런 컨트롤러. 온도 컨트롤러도 많이 판매하죠, 시중에. 다음에 위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도 있고요. 이제, 좀 차원 높게 얘기하면 길이, 압력, 온도, 길이, 뭐, 이렇게 표현하죠. 길이, 미터, 길이. 어쨌거나, 위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또 TV, 컴퓨터, 무전기, 그 모든 신호 처리 회로, 다 그런 것들은 안에 보면 이 커패시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커패시터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그리고 이 커패시터에 가해지는 전압 V, 그리고 이 커패시터에 그 축적이 되거나 또는 방전이 되는, 축전이 되거나 방전되는 그 전화량 Q, 그때 이 커패시턴스 C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식이 성립함으로써 커패시턴스 C, 공급된 전압 V, 다음에 거기에 축전되거나 방전되는 전화량 Q, CV는 이꼴 Q의 성립으로 인해 커패시터는 전하의 축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바.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에 전하를 축적하기도 하고 전하를 또 방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를 축전하고 방전함으로써 신호 처리라고 하는 그 커패시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즉, C의 존재로 인해 커패시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가 저항군 또는 방해군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류회로에 놓인 C와 L, 지금 이건 건전지입니다. 이 건전지. 직류회로에 C와 L을 놓았습니다. 그때 C를 놓고서 이 스위치를 온합니다. 온한 순간에 이 L 수자 같은 경우, 여기서 L 수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여기 개방 상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개방 상태가 되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시간이 바로 그 찰나적인 순간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그 찰나적인 순간가 스위치를 바로 넣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어떤 형식이 되냐면, 이것은 얘가 아무것도 없는 합선되는 효과, 단락이라고 하죠. 단락, 합선되는 효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는 여기가 개방,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개방되는 거죠.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된다? 이게 단락이 되는. 코일이 있으나만 한 거죠. 바로 그 찰나적인 순간에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순간이 지나면 전기적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다음에 이 커패시터 C는 이제 직류 회로에 놓였을 때 스위치를 넣자마자 처음에는 여가 이렇게 단락이 되는, 처음에는 이거 반대죠. 처음에는 단락이 되는 효과,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개방되는, 이렇게 개방. 반대죠. 인덕턴스 L에서는 처음에는 개방됐다가 단락이 되고, 이건 처음에 단락이 됐다가 개방되는. 그래서 그 찰나적인 순간이 지나면 전기적 기능을 상실하는. 근데 교류회로에서는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류회에서는 그에 걸리는 전압보다 흐르는 전류가 90도 앞서거나 뒤쳐져 가지고, 그래서 전기 소비 활동 에너지가 전무하다. 전기 에너지를 전혀 소비하지 않습니다. 교류회로에서의 L과 C는 전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항R은 전압 전류 사이에, 그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과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유상차가 없으며 전기에너지 소비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소비 주체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모다에다가 전기를 넣게 되면, 여기 지금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이건 감속기. 모다 이 안에 아까 회전자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 회전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감속기를 통해서 저기 축이 있습니다. 축을 통해서 이 펌프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배관에 고여 있는 액상이 이 펌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액상이. 그래서 이 전체, 그 액상을 포함한 이 전체가 액상을 포함한 이 전체가 뭘로 작용을 하면 저항 R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항 R로.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동글뱅이 쳐놓은 이 주체에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저항 R로서 대표되는 것인데, 저항 R은 그렇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과 C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LC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이 펌핑을 하게 해서 이 펌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물질 물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펌프가 물을 이송한다면 그 물을 이송함으로써 우리는 그 물을 먹으니까, 또는 그 물을 가지고 뭐 세탁을 하거나 빨래를 하니까 이득을 얻는 거죠. R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따라서 RLC가 뭐 방해꾼 또는 나쁜 것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물질 문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여기 지금 송전 철탑이 보이죠? 전선이 있고 철탑이 있고 전선이 있겠습니다. 전선에서의 RLC 또는 임피던스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쁜 존재입니다. 이런 전선에서 존재하는 RLC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쁜 존재이고 없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때는 RLC가 뭐 방해꾼 또는 저항꾼 이렇게 표현돼도 뭐 옳은 표현입니다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의 RLC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L과 C는 이런 철탑 송전선로에 있어서는 그 방해 효과가 아주 크지만, 예를 들어서 전봇대,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전봇대 전선로라든지 여러분 집에 놓여 있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L과 C의 그 방해 효과는 아주 작습니다. 물론 R의 효과는, 모든 전선에서 R의 효과는 크지만 이런 철탑 송전선로 외에 다른 전선에서는 L과 C는 그 방해 효과가 적습니다. 전기를 이송하는데 방해가 되죠. RLC가. 자, 여러분, 이제 이 L 소자에 교류 전압을 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전압파입니다. 전압파요.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뒤쳐져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압파형이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이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이고, 전류가 90도 뒤쳐서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 J 오메가 L이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J는 뭡니까? 허수, 복소수에서 말하는 허수.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I로 이걸 표기했습니다. I로. 근데 전기에서는 I로 표기하게 되면 전류를 이렇게 소문자 I로 놓기 때문에 이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J라고 놓습니다. J가 루트 마이너스 1을 표현하는 겁니다. 허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에 커패시턴스 C에다가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가지는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그때 흐르는 전류는 90도 앞서가지고, 여기서는 90도 뒤쳐졌지만 90도 앞서가지고 흘러더라. 그런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더라.
이것은 단위가 5옴. 이것도 단위가 5옴입니다. 5옴. 5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90도 뒤지고 전류가 90도 앞서고 그것 때문에 유상차가 발생하는 모든 혈에서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그 모든 혈에서 유상차가 발생하는 거고 역률이 정의되는 거고 무효전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파수를 가진 교류 혈로에서 유상차가 발생하고 역률이 정의되고 무효전력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쳐져서 흐르거나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서 흐르거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즉 L과 C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복소수식 표현이고 복소수 표현 않고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오메가 L이라고 하면 됩니다. 임피던스 Z는. 여기서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복소평면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Z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단위는 5옴이죠. 5옴. 단위는 5옴입니다. L과 C는 90도 뒤처지거나 앞서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즉 유효전력이라는 것이 제로가 됩니다. 유효전력이란 뭐냐?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타나는 그 사용량이죠. 그게 바로 유효전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효전력을 가지고 그 전기 사용량을 표현하는 겁니다. 소비전력. L과 C만의 회로에서는 유효전력 제로, 전력이 제로입니다. 즉 전력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무효전력은 V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진, 이 L에 가해진 전압의 시로치를 V라고 하고 L에 흐르는 전류의 시로치를 I라고 하면 C에 가해진 전압을 V라고 하고 C에 가해진 전류의 시로치를 I라고 하고 가해진 전압의 시로치를 V라고 하면 무효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류와 I의 유상차 세타 세타는 몇 도입니까? 90도죠? 90도. 유상차 세타의 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시로치 전압, 시로치 전류에다가 사인 세타, 유상차 세타. 여기서는 유상차가 얼마입니까? 90도죠? 사인 90도는 1이죠, 1.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VI로 표현되죠. 단위는 뭡니까? 이게 바라고 하죠, 바. 단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상차가 90도.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90도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V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효전력이. 코사인 90도는, 이 세타가 90도니까 코사인 90도는 뭘 맞죠? 0이니까.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여기서도 코사인 90도는, 즉, 역률은 0이죠. 역률은. 이 회로에서 역률은 0. 이 회로에서도 역률은 0이죠. 역률은 0. 역률은 0이 되는 겁니다. 저항만의 회로에서 전압 V를 가해봤습니다. 그때 가해진 전압의 시로치를 V라고 하고 저항 아래에 흐르는 전류의 시로치를 I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해진 전압파입니다. 전압파양. 그때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작점과, 그러니까 제로점이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이 똑같죠. 다음에 최대값 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최대값이 되는 시간도 전압과 전류가 똑같습니다. 이걸 동상이라고 하죠. 동상. 즉 전류와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와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은 동상, 같은 축에 올라가는 거죠. 복소 평면에서는 같은 축에. L과 C에서는 90도 뒤지거나 90도 앞섰죠. 전류가, 이게 흐르는 전류의 시로치가 90도 L에서는 뒤졌고, 카패시턴스 C에서는 전류가 앞섰습니다. 근데 R에서는 같이 겹치는 겁니다. 동상이 됩니다. 동상. 만약에 어떤 전류 I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전류는 이 성분과 허축 성분과 실축 성분으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성분으로. 그러니까 벡터적인 분해죠. 이것 더하기 이것 하면 벡터적으로, 여러분 벡터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벡터적으로. 이 성분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유효전력이란 이 전압과 같은 축에 올라가는 성분만 그게 유효전력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놈을 분해해서 허축에 올라가는 것은 무효전력으로 표현되는 거죠. 무효전력으로. 근데 지금 이 저항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허축에 올라가는 전류가 없죠. 허축에 올라가는 전류가 없이 같은 동상이니까 전류를 복소 평면에 올리면 전압하고 같은 축에 올라가서 무효전력은 제로가 되고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몇 도입니까? 0도죠. 0도. 코사인 세타가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죠. 1. 이건 1. 코사인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죠. 1. 그래서 유효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일반 저항회로, 직류회로에서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Z, 임페던스 Z는 뭡니까? 임페던스 Z는 바로 그냥 R이 되는 거죠. R. 그 다음으로 RLC 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과 L과 C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후에 전압 V를 가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그리고 그의 시로치를 V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 I의 시로치를 I라고 하면 I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R 더하기 J 오메가 L, 이건 J 오메가 L이 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단위는 5ohm이죠. 5ohm.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Z라고 하고, 다음에 이건 점을 찍어야죠. 여기다가 복소수니까 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야겠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Z라고 하고, 여기가 가해진 전압 V의 시로치를 시로치를 V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의 시로치를 I라고 하면은 V는 ZI.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저항만의 이루에서 V는 RI와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저항 R을 10.735ohm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오메가 L 값을 15ohm, 오메가 C분의 1을 5ohm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가 10,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놈 두 개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j5가 되는 거죠. 10에서 5 빼면 되는 거니까, 같은 허수니까 10에서 5 빼면 되니까 j5가 되는 거죠. 이놈을 정리하면. 앞에 r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따라 z는 10.73 더하기 j5가 되는 거고, 이놈을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각도가 24.98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걸린 전압과 VI 사이는 유상처가 얼마입니까? 24.98도. 이 각도가 24.98도인 겁니다. 이 각도가. 이 각도 세타가 24.98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세타에다 24.98도를 집어넣으면 0.9가 나옵니다. 코사인 24.98도는 0.9 또는 90%, 즉 역률은 이 회로의 역률은 90%가 되는 거죠. 유상차는 24.98도가 되는 거고, 이건 전류입니다. 이거 흘러가는 전류 I, 여기가 걸리는 전압 V. 그래서 이 전류의 성분을 나눠보는 겁니다. 실축 성분으로 나눈 게 이 실축 성분, 선을 그어서 이 전류의 실축 성분은 유효 성분이 되는 겁니다. 유효 성분.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 전력은 가해진 전압 실어치 V I 코사인 24.98.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V I 사인 24.98. 이 무효 성분 I 코사인 24.98이 유효 성분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되는 거죠. I 사인 24.98은 이것은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즉 유효 성분 곱하기 전압하면 그게 바로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죄송합니다. 소비되는 전력이 되는 겁니다.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 즉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 다음에 이제는 R을 8ohm이라고 하고, 여기 R을 8ohm이라고 하고, 이 오메가 L이 5ohm, 서로 바꿔서 값을 바꿔 그런 이 오메가 C분의 1이 15ohm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5, 10. 이 둘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5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8ohm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R 자리에다 8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R 자리에다가 8ohm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Z는, 그때 임피던스 Z는 8-j5가 되는 거고,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9.43 마이너스 32도. 즉, 임피던스 Z의 크기는 9.43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크기는 9.43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 이 회로에 가해진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32도가 되는 거죠. 이 세타가 32도입니다. 32도. 이 세타가 32도입니다. 32도.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32가 되는 거죠. 0.848.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84.8%가 되는 거죠. 역률은. 유상차는 32가 되는 거고, 임피던스는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9.43 마이너스 32도가 되는 거고. 자, 결국 이 회로에서는 이거 플러스로 표현됐죠. 플러스로 표현됐으니까 이 회로를 간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 R과 인덕턴스 L로 등가이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등가이로가. 여기서의 R은 10.73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L은 j5가 되는 거죠. j5.
이 R은 그대로 가지만 이건 그대로 이놈이 그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놈을 합산한 결과가 이거 하나로 표현된 겁니다. 여기에서 R은 얼마입니까? 8이죠. 8.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C로 이놈을 이렇게 등가위로 고치게 되면 C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5. 여기서는 등가위로가 플러스니까 등가위로가 이렇게 L 가진 소자로 표현이 되지만 등가위로가 여기서는 C로 가진 등가위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회로 A, 이 회로 A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회로 A 내부가 이렇게. 그때 여기에 공급된 전압 V,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 그리고 이 회로가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이것처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략 등가위로를 고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진 또는 이렇게 표현된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회로가 복잡해도 계산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R 성분과 L 성분 또는 R 성분과 C 성분 여기에 있는 R 값은 여기 있는 R 어느 것과도 값이 똑같은 R 값이 아닙니다. 이놈을 뭐 직렬, 병렬, 회로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고 총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C 값도 여기에는 뭐 C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총 합산한 결과에 어떤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만약에 이걸로 귀결됐다고 하면은 이 회로에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 Z는 RT J 오메가 LT 이렇게 표현되겠죠?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회로가 이걸로 등가위로가 고쳐졌다고 하면 Z는 RT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CT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무리 복잡한 회로가 주어져도 이렇게 등가위로는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과정들의 그 복잡한 관계식은 오늘 설명 안 했습니다. 앞선 영상에다 설명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